밀월 축구 좀 보시는 분들은 한 번씩은 들어봤을 법한 축구팀이죠. 잉글랜드 홀리그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클럽이자 잉글랜드 클럽의 음지를 담당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클럽. 1부 리그로 승격하기를 원하지 않는 클럽. 서포터들이 패싸움하는 클럽. 우리나라에선 이런 이미지로 유명하죠. 그러나 영국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와 전혀 똑같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아요. 보는 방식이. 다만 한국에서의 밀월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유튜브를 검색을 해봐도 밀월 FC에 대해서 제대로 다뤄지는 그런 영상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영국에 한번 가본 적이 없는 제가 현지 밀월 팬분들을 대신해서 밀월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 어디 가서 혹시 밀월이라고 아시나요? 하시면은 그 사람들에게 당신은 그 순간부터 축자랄로 인식될 겁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 밀월 FC, 악명에 걸맞게 영국 어디 촌동네나 지방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엄연히 영국의 수도 런던을 연고지로 한 클럽으로, 이 런던에도 서울 한강처럼 템즈강이라는 것이 흐르는데 이 강 건너편 남쪽에 자리 잡은, 우리로 치면은 서울 서초구, 강남구 약간 근방이 나와버리가 되겠습니다. 첼시 있죠. 첼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강 건너편으로는 아스날, 그리고 웨스트햄하고 이렇게 맞닿아 있죠. 그리고 축구 종주국인 황글랜드답게 무려 1885년, 우리로 치면은 조선 말기 시절에 창단됐습니다. 참고로 영국 축구 클럽들은 아무리 늦어도 1900년대 초반입니다. 창단 시기가. 축구 게임 같은 거 하시다가 어디 듣보잡 클럽이라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아무거나 하나 찝으면 역사가 100년입니다. 굉장히 유서 깊은 클럽들이에요. 무시노노. 당시 1800년대 후반 잉글랜드는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굉장히 많은 공장들이 들어서던 시기였는데, 당시에도 축구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잉글랜드 특성상 공장 노동자들이 노동에 대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지금으로 치면 축구 동호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장들이 축구 동호회가 하나씩은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맨유도 철도에서 공장 노동자들이 만든 클럽이에요. 그때 클럽 로고 보시면은 기차가 그려져 있죠? 그렇게 다른 공장 팀원들하고 축구 시합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동자들이 자체적으로 감독도 뽑고 포지션도 정하고 자기들 지역 주변에 있는 공장 팀들하고 묶어가지고 같이 순위도 매기고 하는 거예요. 이게 리그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공장이나 회사 사장님들도 막 지원도 해주고 그랬어요. 우리로 치면은 그런 거죠. 우리 대삼성 회사가 현대 놈들한테 질 수는 없다. 우리 현대 종사하시는 분들, 비하 아닙니다. 예십니다. 아무튼 뭔 느낌인지는 아시겠죠? 밀월 FC의 경우 이 모턴이라는 당시 통조림 같은 식품을 납품한 회사인데, 여기서 근무하던 노동자들이 창설한 축구클럽입니다. 밀월의 위치가 이 강을 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여러 배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 배들에다가 통조림을 납품하는 회사의 노동자들인 거죠. 그때 당시에는 이름이 밀월 로버스였습니다. 이 잉글랜드의 상징이 장미거든요. 그래서 무슨 로버스 뭐 이런 팀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도. 당시 이제 밀월 로버스의 유니폼입니다. 잘 보이시지는 않으시겠지만 이때는 로고도 없고 그냥 MRFC라고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쓰여 있죠. 그리고 창단 1년 차인 1886년에 홈구장을 갖게 됐는데, 당시 부두회사 노동자들이 단골 술집이었던 로드 넬슨이라는 펍이죠. 이 술집 뒤편에 넓은 부지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이제 홈으로 삼았어요. 술집 이름을 따서 로드 넬슨 그라운드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저기 지도 보시면은 여기가 로드 넬슨이고요. 요 뒤쪽 있죠, 여기를 이제 축구장으로 삼은 거예요. 여기를. 참고로 이 술집은 아직도 있습니다. 이때 영국 최초의 프로축구 리그인 풋볼 리그가 1888년에 창설됐는데, 당시 밀월은 안타깝지만은 실력이 부족해서 풋볼 리그에는 소속되지 못해서 지역 리그에서 활동을 했어요. 지금 기준으로는 굳이 따지자면은 한 5부 리그? 약간 그 프로와 아마 사이 연인가? 그런 느낌인 거죠. 참고로 당시 세미프로 클럽들의 경우 선수 11명을 구성하는 것에도 애를 먹었는데, 당시 잉글랜드 남부 지역에서 11명을 온전히 보낼 수 있던 클럽이 루턴타운, 그리고 사우스햄턴, 그리고 밀월입니다. 어느 정도 프로팀이 될 싹은 있었던 거죠. 창설 4년 차인 1889년에는 회사 부지였던 애슬레틱 그라운드로 홈을 이전하고요. 아까 밀월이 지금으로 치면은 5부 리그쯤 된다고 했잖아요. 당시 풋볼 리그도 놀랍게도 FA컵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풋볼리그 창설 전인 1872년에 개최된 굉장히 유서 깊은 대회입니다. 아마추어 팀들도 잘만 하면 참가를 할 수 있었어요. 지금처럼. 이때 밀월이 각성을 해가지고 1900년에 무려 FA컵 준결승까지 진출을 합니다. 오브리그 듣보잡 팀이 FA컵 4강에 올랐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엄청난 거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다만 당시 같은 남부리그 클럽이었던 지금의 사우스햄프턴 FC에게 패하면서 떨어집니다. 자, 그러던 1901년 회사 측에서 밀월 홈구장을 목재 창고로 쓰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지금의 노스 그리니치라는 곳으로 또 한 번 홈을 이전하게 되고요. 그리고 3년 만에 FA컵 준결승에 또 올랐는데, 당시 무려 1부 리그 프로팀이던 더비 카운티를 만나서 아쉽게 패합니다.
이날 관중수만 4만여 명이 육박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4만 피플 돼 있죠. 참고로 이때가 1903년이에요. 그리고 FA컵 준결승을 나갈 정도의 실력이었으니까 지역 리그에서는 당연히 상위권이었습니다. 1908년, 1909년에는 미럴이 속한 서부리그에서 우승까지 차지하고요. 점점 지역에서 인기가 많아지면서 관중수를 늘리기 위해서 지금의 뉴크로스라는 곳으로 이전하면서 경기장 이름을 더 댄으로 짓게 됩니다. 여기가 바로 지금의 미럴 홈구장인 더 댄이 아니고 여기는 더 올드 댄이라고 불립니다. 지금의 홈구장은 더 뉴 댄으로 다른 곳이에요. 당시 경기장 개막식에 FA 회장이 우리는 적에게 등 돌리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적힌 황동 사자상을 클럽에 선물을 했는데 이후로 사자가 미럴의 상징이 됐죠. 여기서 이 첫 경기가 당시 남부리그 챔피언이던 지금의 브라이튼과의 경기였는데 여기서 1대0으로 개막식에서 깔끔하게 승리를 거두죠. 사실 밀월 하면은 지금도 가장 악명 높은 게 팬들이잖아요. 이 밀월 팬들의 악명은 무려 1900년대 초부터 시작됐는데 밀월 연고지의 사람들 자체가 굉장히 삶이 거칠었던 사람들입니다. 수도권에 있다고 해서 유복하게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 지역이 당시 런던에서도 치안이 굉장히 안 좋은 지역 중 한 곳이에요. 참고로 지금도 외국인이 밤에 이 지역 아무데나 함부로 돌아다니다가 어디 구석진 곳 들어가다니다가 막 지갑 털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런던 내에 치안이 안 좋은 곳으로 분류되는 곳이에요. 이 영국 특유의 신분 계급 중에서 가장 낮은 티어가 노동자 계층이었는데 이 계급을 코크니라고 부릅니다. 코크니. I come here for a fucking shootout, right? A proper shootout with some proper men. Like Colonel Custer and Geronimo. Have you ever heard of them? No. 영화 보시면은 이런 악센트를 구사하는 영국인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코크니 악센트입니다. 좀 정제되지 않은 뭔가 그런 거친 느낌이 좀 들죠. 심지어는 계층별로 사는 곳까지 정해놓기도 했었는데요. 이 밀월이 속한 지역이 노동자 계층이 많이 살던 지역이에요. 사람들이 거칠고 삶도 너무 힘들고 막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삶의 스트레스를 푸는 방식으로 택한 것이 축구였고 이 사람들이 전부 밀월 팬으로 흡수가 된 거예요. 당시 잉글랜드 축구에서는 원정으로 온 상대팀을 박수를 쳐주는 문화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딴 건 전혀 없고요. 그냥 기를 죽여버립니다. 어느 안전이라고 여기로 왔냐, 너희는 오늘 뒤졌다, 썩 꺼져라 그러면서 이때부터 상대를 기죽이기 위해서 이제 시작을 했던 게 밀월로 쉽게 말해서 입으로 사이렌 소리 같은 것을 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축구팀들이 밀월 원정을 가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다고 합니다. 어떤 선수는 이 사이렌 소리 때문에 메스꺼움을 느껴서 토했다라는 카더라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지역 리그에서 준수한 활동을 하던 1920년 프로리그인 풋볼리그의 정식 초대까지 받으면서 마침내 프로리그로 들어오게 됩니다. 스타트는 3부 리그였어요. 첫 프로리그에 들어온 것 치고는 미럴은 꽤 잘 적응을 했는데 프로리그 5년차인 1925년에는 무려 11경기 연속 무실점 기록까지 세웠고요. 프로리그 8년차인 2728 시즌에 3부 리그 우승을 차지하면서 2부 리그 승격까지 하게 됩니다. 이 1년 동안에 홈구장에서 무려 87골을 넣었는데 이 기록은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3부 리그긴 하지만은 87골이면 대단한 거죠. 이후 3-1-3-2 시즌에는 10위 안에 들어오면서 2부 리그도 적응을 하는 듯 했으나 이 승격 6년 만인 3-3-3-4 시즌에 강등을 당하면서 3부 리그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4년 뒤인 3738 시즌 또 한 번 3부 리그 우승을 차지하면서 2부 리그로 복귀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때 또 한 번 FA컵 준결승까지 가서 아쉽게 탈락을 했는데 당시 FA컵 5라운드 상대였던 더비 카운티와의 경기에서는 무려 48,000여 명이 몰리기도 했죠. 1937년입니다. 그때 기준으로 이 정도 인파면은 엄청난 겁니다. 당시 밀월이 2, 3부 리그를 오가던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영국 전체 클럽 기준 10번째로 서포터가 많은 팀으로 입지가 대단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밀월은 곧 1부 리그로 들어갈 거다, 경기장도 훌륭하고 팬들도 많아가지고 잠재성이 엄청나다, 실력도 나쁘지 않다, 머지않아 영국 최고의 팀 중 하나가 될 거라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그렇게 2부 리그로 복귀하고 2년이 채 되지 않아 2차 대전이 터지면서 1945년까지 리그가 올 스톱됩니다. 심지어 독일의 런던 대공습이 벌어지던 1943년에는 홈구장인 더 댄이 폭격을 맞아가지고 개박살이 나는 일도 있었는데 이 팬들 및 자원봉사자들이 경기장 재건에 힘을 보태면서 1년 만에 원상태로 복구를 시킵니다. 문제는 7년간의 2차 대전으로 당시 밀월의 선수들 상당수를 잃어가지고 이 경기 자체를 소화하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같은 처지였던 팰리스, 웨스트햄, 찰튼 애슬레틱과 일종의 협약을 맺어가지고 서로의 선수들을 돌려 써가면서 경기를 치르기로 합니다. 흔히 게임에서 뭐 바르셀로나랑 뭐 레알 마드리드 팀 섞어서 막 게임하고 그러잖아요. 얘들은 그걸 1945년에 한 겁니다.
즉 세 팀이 남은 선수들을 합쳐서 스쿼드를 꾸리는데 문제는 서로가 경기를 할 때 선수들이 다 참여를 해야 되니까 선수들 체력이 많이 갈려나가겠죠. 그렇게 유럽에서의 2차 대전이 끝난 1945년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밀월은 첼시와의 비공식 FA컵 결승전에서 격돌을 하는데 당시 관중수만 무려 9만여 명으로 지금까지의 밀월의 역대 경기 중에서 가장 많은 관중수 기록인데 여기서 0대2로 패하면서 엄청난 비난을 받습니다. 특히 당시 밀월에 선수들이 없어가지고 다른 클럽들 선수를 빌려와야 했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웨스트햄 선수야. 근데 밀월의 결승전을 위해서 뛰어야 돼. 그럼 자기 클럽보다는 아무래도 애정이나 열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시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평가받던 첼시에게 지면서 밀월 소속이 아니었던 타팀 선수들은 밀월 팬들한테 욕 오지게 처먹었습니다. 특히 당시 찰튼 애슬레틱 키퍼는 욕을 패대기로 먹었습니다. 당시 밀월처럼 전쟁 이후에 전적이 나빠졌던 팀들은 굉장히 많았는데 밀월은 특히나 이 선수 유출로 입은 피해가 더 심했습니다. 그렇게 1948년 3부 리그로 강등당하게 됩니다. 이후 대략 20여 년간 밀월은 본격적인 암흑기를 겪기 시작합니다. 이 3부 리그에서도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던 밀월은 결국 1950년 3부 리그에서 무려 꼴등을 기록을 하게 되는데 천만다행히도 이때는 4부 리그가 없었기 때문에 이 강등을 피합니다. 이후 각성을 하면서 3부 리그 상위권으로 잠깐 도약하던 시절도 있긴 있었지만 결국 1958년에 강등권에 들어왔는데 이때 딱 4부 리그가 딱 창설이 되면서 4부 리그로 갑니다. 그리고 졸지에 4부 리그 창립 멤버가 됩니다. 근데 밀월이 아무리 힘든 시기고 3부 리그였어도 홈에서는 굉장히 강했어요. 그 특유의 홈 분위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이변을 만들기도 했는데 1953년 당시에 1부 리그 상위권인 버스비의 맨유를 상대로 2대1로 이기는가 하면 1957년에는 FA컵에서 당시 1부 리그 소속 뉴캐슬을 2대1로 잡기도 합니다. 참고로 1957년이면 4부 리그 떨어지기 직전 시절이거든요. 홈구장에서만큼은 이런 굵직굵직한 성과들을 낸 거예요. 관중들 좌석이 없어가지고 지금 막 이런데 달라붙어 있는 거 보세요. 위험한데 보시면 여기에도 달라붙어 있어요. 여기에도. 그렇게 4부로 떨어지고 4년 만인 1962년에 4부 리그에서 우승을 하면서 3부 리그로 복귀를 하는데 2년 뒤에 바로 강등당하고 1965년 4부 리그에서 2위를 기록하면서 3부 리그로 복귀를 합니다. 그리고 복귀한 지 1년 만에 3부 리그에서 2위를 기록하면서 무려 2부 리그까지 진출합니다. 당시 밀월의 기세가 굉장히 무서웠던 게 1964년부터 1967년 1월달까지 3년간 홈에서 펼쳐진 59경기에서 한 판도 안 졌습니다. 무려 43승 16무에 112골 33실점으로 거의 전성기 맨시티급이었습니다. 하부리그긴 하지만은 이때 4부에서 2부로 한 번에 뛰어오른 겁니다. 확실히 홈에선 세긴 세죠. 이후 2부 리그에서 꽤 준수한 활약을 보였는데 당시 밀월에서 뛰던 이제 해리 크립스, 브라이언 킹, 데릭 포시, 베리 키치너를 앞세워 7-1-7-2 시즌에는 무려 1부 리그 승격 직전까지 갔으나 승점 1점 차로 승격에 실패합니다. 참고로 이때 밀월에서 뛰던 베리 키치너는 밀월에서 총 596경기를 뛰면서 지금까지 밀월 최다 출장 선수이자 레전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선수 이름을 딴 스탠드도 있습니다. 지금의 밀월 홈구장에. 아무튼 문제는 이때 승격에 실패를 하고 팀 내 주축들이 떠나면서 또 한 번 정체기를 겪다가 1976년에 강등 이후 2년 만에 승격, 이후 1979년에 또 한 번 3부 리그로 강등당하면서 6년을 3부 리그에 썩다가 1983년 조지 그레이엄 감독이 밀월을 이끌면서 1985년에 2부 리그로 다시 한번 승격에 성공합니다. 특히 승격 시즌이던 84-85 시즌의 경우 당시 리네커와 앨런 스미스가 활약하던 강호 레스터 시티를 2대0으로 잡기도 하죠. 이때의 성과로 그레이엄은 아스날 감독으로 떠납니다. 아스날 팬분들은 누군지 대충 아실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87-88 시즌 2부 리그에서 무려 우승을 차지하면서 클럽 사상 최초로 1부 리그로 승격하는 데 성공합니다. 밀월 팬들의 향수와도 같은 시절이죠. 심지어 승격 첫 시즌인 88-89 시즌 초반 6경기에서 4승 2무를 기록하면서 무려 1부 리그 1위의 안잣도르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1등이죠. 이때 밀월에서 뛰던 선수가 바로 그 유명한 테디 셰링엄이었죠. 자, 그렇게 1부 리그 첫 시즌에서는 이제 10위로 이제 마감을 했는데 이마저도 밀월이 마지막에 미끄러져가지고 떨어진 순위입니다. 보시면 이게 밀월의 이제 순위표인데 이때 1등을 찍고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10등이 되었죠. 그러니까 10위가 제일 안 좋은 기록이에요. 불과 5-6년 전 3부 리그에 있던 팀 치고는 잘했죠. 그러나 이 영광도 잠시였습니다. 불과 승격한 지 2년 만인 89-90 시즌에 단 4승만을 따내면서 리그 최하위를 기록하면서 2부 리그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90-91 시즌 셰링엄의 38골 멱살 캐리와 더불어 승격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지만 준결승에서 브라이튼에게 패하면서 결국 셰링엄은 이적합니다. 이후 1993년에 홈구장을 지금의 더 뉴덴으로 이전을 하게 되는데 여기가 올드덴이고 여기가 뉴덴인데 이렇게 이전을 하는 거죠. 1889년 일어난 힐스버러 참사로 인해서 영국 클럽들에게 홈구장을 안전하게 개편하라는 권고를 때리거든요.
그렇게 지금의 더 댄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곳이 무려 영국에서 처음으로 지어진 전좌석 경기장입니다. 이후 FA컵에서 아스날을 2대0으로 잡는다던가 일부 첼시를 승부차기 끝에 잡아낸다던가 하면서 홈에서는 괴력을 과시했지만 결국 리그에서는 아쉬운 모습을 보이면서 1997년에 3부 리그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1부 리그였던 팀이 3부 리그로 도르마무한 것이죠. 또한 10년도 채 안 되면서 1부에서 3부 리그까지 추락을 하면서 팀의 재정이 매우 악화되었고 잠시 동안 파산 직전인 재정 관리 모드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3년간을 방황하던 0001 시즌 3부에서 우승을 하면서 2부 리그로 다시 복귀합니다. 이때 3부 리그 우승이 미러FC의 마지막 우승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2부 시절이던 2004년에 클럽 사상 최초로 FA컵 결승까지 진출을 해요. 참고로 EPL 출범 이후 2부 리그 소속팀으로는 첫 FA컵 결승에 진출한 팀이 바로 미러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긴다? 정말 팀의 역사를 새로 쓸 수 있던, 감독이 동상으로 박제될 수 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여기서 만난 결승 상대가 누구냐 하면은 03-04 시즌의 퍼거슨의 맨유. 자, 어떻게 됐겠습니까? 뭘 어떻게 돼요? 3대0으로 개발렸습니다. 당시 이제 결승전 스쿼드인데 보시면은 에버튼의 레전드 팀 케이힐이 당시 미러를 뛰고 있었죠. 이때 잘해가지고 케이힐이 에버튼 간 겁니다. 참고로 케이힐은 무려 미럴 유스 출신에 호주에서는 박지성급 대우를 받는 사람입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FA컵 결승 진출이라는 쾌거를 거두면서 매우 놀랍게도 당시 유로파리그의 전신인 이 UEFA컵 본선에 진출합니다. 04-05 시즌에 미럴 사상 최초 유럽 대항전 출전이죠. 심지어 2부 리그인데. 다만 1라운드에서 헝가리 리그 챔피언인 페렌츠바로시에게 합계 4대2로 패하면서 첫 유럽 대항전 찍먹은 아쉽게 마무리됩니다. 이후 05-06 시즌 3부 리그로 강등했다가 10-11 시즌에 승격했다가 강등하면 또 했다가 승격했다가를 반복하면서 지금은 2부 리그에 소속돼 있습니다. 참고로 미럴의 유일하게 영국 열배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선수가 마티아 사르키치라는 골키퍼인데 고작 23-24 시즌 한 번 뛴 게 끝이에요. 1년 뛰었어요. 근데 왜 영국 열반이냐? 23-24 시즌이 끝난 지 9일 만인 2024년 6월 15일 날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미럴 측에서 등번호 20번을 영국 결번으로 지정을 했어요. 아무튼 그렇고, 라이벌을 설명을 안 드렸네. 미러라고 철천지 원수사인 팀이 하나 있습니다. 맨유와 리버풀의 노스웨스트 더비라고 하죠. 그것보다도 더 빡세다라고 평가받는 더비, 바로 웨스트햄과 미러의 도커스 더비, 직역하자면 항만 더비인데, 아까 위치를 보여드렸지만은 이 웨스트햄과 미러이 이 템즈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거든요. 서로 굉장히 가까이 위치해 있는데 웨스트햄이 속한 지역도 노동자 계층입니다. 조선업, 철강업을 하던 노동자들이 만든 클럽이 웨스트햄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잉글랜드 훌리건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훌리건이 웨스트햄하고 미럴 훌리건입니다. 이 두 훌리건 사이를 본따서 만든 훌리건즈라는 영화도 있죠.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오죽하면 이 둘을 배경으로 영화가 나오겠어요. 뭐 웨스트햄 하면은 해축 보시는 분들은 그냥 뭐 족밥팀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훌리건들 장난 아닙니다. 2023년에 웨스트햄 컨퍼런스 리그 우승할 때 당시 4강 상대가 네덜란드의 알크마르였는데 당시 알크마르 훌리건들이 웨스트햄 원정석을 공격을 했거든요. 한 100명 정도가. 근데 원정석 통로를 장판파 장비맨키로 팬 한 명이 혼자서 막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인터뷰에서 뭐라 그러냐면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주먹을 휘둘렀고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며 버티고 있었다. 웨스트햄 팬들하고 선수들마저 이 사람 레전드라고 엄청 치켜세워줬습니다. 무슨 감성인지 아시겠죠? 굳이 표현하자면 그 극성이라고 평가받는 미럴 팬들을 그나마 찍어 누를 수 있는 게 웨스트햄 팬들입니다. 이 쪽수에서는 웨스트햄이 훨씬 앞서거든. 아무튼 둘 다 극성 오브 더 극성이란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이 만나면 반드시 무슨 일이 생깁니다. 서로 경기장 난입하는 것은 기본 패시브고 70에서 90년대만 하더라도 이 둘이 만나면은 훌리건들은 경기 끝나고 패싸움하러 갔습니다. 이 경기에선 졌거나 승부를 못 냈지만은 패싸움으로 승부를 내겠다, 이 마인드입니다. 얘네들은 미친 놈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패싸움만 하면은 다행인 게 실제로 1970년대 웨스트햄 팬이 미럴 팬에게 이 살해를 당하는 일도 일어날 정도로 갈등의 골이 매우 깊습니다. 그리고 경기장 내에서도 굉장히 치열한데 전적이 무려 38승 26무 34패입니다. 완전 초박빙이거든요. 서로가 안진말하는 거예요. 미럴이 3부에 있고 뭐 웨스트햄이 1부에 있든 말든 뭐 상관없습니다. 다 져도 웨스트햄은 잡아야 하는 겁니다. 그게 미럴인 거예요. 이 둘이 컵 대회에서 만났던 2009년에는 당시 괴한에게 흉기로 다리를 찔렸던 웨스트햄 선수하고 경기 이틀 전 부친상을 당한 웨스트햄 선수를 조롱하는 노래를 무려 웨스트햄 홈구장에서 불러가지고 경기 이후에 난리가 난 적도 있습니다. 이 사진들이 전부 당시의 사진들입니다.
근데 웨스트햄이 이겼거든요. 이기자마자 웨스트햄 팬들 경기장에 다 쏟아져 나오고 막 서로 싸우고, 보시면 여기 경찰관이 진압봉 들고 있는 거 보이시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때. 웨스트햄이 강등당했던 1011 시즌에 미럴 팬들이 그거 조롱하려고 그 웨스트햄 홈구장에 경비행기를 띄운 거예요. 당시 웨스트햄 감독이던 그랜트, 미럴의 레전드. 그렇게 웨스트햄 강등당하고 2부 리그에서 서로 만났던 두 경기 모두 폭력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만나면 무조건 싸우는 겁니다. 혹여나 FA컵에서 서로 만난다? FA는 그날 비상입니다. 미럴에서 뛰었던 셰링엄이 13년 후에 웨스트햄으로 이적을 할 때 미럴 팬들이 셰링엄한테 오만 욕 다 했습니다. 심지어는 협박도 했어요. 서로 안 만나는 게 베스트입니다. 미럴 팬들의 클라스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 2017년 런던 한복판에 단검을 휘두르던 이슬람 테러범, 그것도 3명을 상대로, 그것도 맨몸으로 맞서 싸운 일화가 있습니다. 그때 테러범들이 막 알라를 위하여 막 뭐라 주문 외워대니까 이 사람이 빡쳐가지고 먹어라 나는 미럴이다, F you I'm 미럴 이라고 대받아쳤습니다.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 응원하는 클럽이면은 뭐 느낌 아시겠죠? 자, 이거는 한 토트넘 팬이 나는 미럴이 싫어 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미럴 형님이 강냉이 터는 장면입니다. 미럴 팬들이 항상 외치는 게 우린 오히려 1부 리그 올라가기 싫다, 우리는 그저 고독한 한 마리의 사자다, 양지로 올라가기 싫다, 음지가 우리에게 가장 어울린다, 뭐 그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그래봐야 뭐 미럴이 1부 리그를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 다만 미럴도 이런 안 좋은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저 평범한 2부 리그 팀 역사지만은 잉글랜드 팀 하나하나가 이처럼 이야기거리가 굉장히 많고 역사도 깊습니다. 미럴도 이 정도인데 뭐 맨유, 아스날, 리버풀 같은 팀들은 뭐 영상 길이 3배 되는 겁니다. 2배 갖고도 안 돼요. 어떻게 미럴에 대해서 좀 친숙해지셨나요? 이제 미럴 볼 때마다 이 영상 계속 생각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상 보신 분들이라면 어디 가서 추갈모 소리 들으실 일은 없을 겁니다. 여기까지 잉글랜드에서 가장 고독한 클럽 미럴 FC였습니다.